그러면 28항을 가보세요. 28항으로 와보세요. 28항에 보면 지금 우리는 표준발음법, 우문의 변동 첨가를 하고 있는데 28항은요. 28항은 또 첨가예요. 첨가인데 28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마찬가지로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합성 명사여야 돼요. 이걸 전제 조건 1이라고 하고 합성 명사일 때 전제 조건 2가 있는데요. 요게 중요하죠.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을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 2를 보면 합성 명사니까 자 원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길쭉하게 그려볼게요. 28항이야 이게. 자 합성 명사니까 어근 2 어근 1, 어근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근 1의 끝소리가 오나미를 어근 1의 끝소리가 오나미를이고 어근 2의 첫소리가 굳어버서죠. 자, 합성명사라는 전제 조건이 맞다면 어근 1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오나미를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린 내사소리가 만났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어근과 어근 사이에서 된소리가 생깁니다. 된소리 대기가 생겨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이소리 현상이 맞나요? 맞죠? 사이소리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울림소리가 모음 대신 이 모음 대신 이 녀석이 와도 모음 말고 오나미를이 와도 사이소리 현상은 계속됩니다. 그지? 단 합성명사일 때 사이소리 현상이 생겨도 사이숏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지? 지금 이 녀석은 사이숏이 없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시다. 얘 명칭을 28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첨가로서의 된소리 대기. (28항) 첨가로서의 된소리 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죠? 전제 합성명사 전제 2 오나미를 다음에 굳어버서조는 끄트버서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공식을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아니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볼까?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예외. 아까 니은청아처럼 한번 정리해볼게. 원칙은 이 공식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외는 다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자, 원칙을 된소리 대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된소리 대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자, 원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산세, 발바닥, 산세 발바닥, 금음달, 금음달, 강줄기. 어디서 쏘김수야? 쏘김수, 랑요, 굴속. 왜 굴속을 분리시켰을까? 자, 발음해보자. 자, 오나미를과 안 울림 여섯 소리, 산세. 잠깐만, 요 경계를 합성명사의 경계를 만들자. 합성명사의 경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 다음에 울림소리와 안 울림 여사소리가 만났을 때 발바닥, 금음딸, 강줄기, 쏘김수, 굴속. 근데 굴속은 왜 아래로 내려와 있는가 하면 긴 소리가 있지. 굴속. 그래서 뺀 거예요. 그리고 굴속은 띄어쓰기 시험에 나왔어. 붙여야 돼요. 합성어는 띄어쓰기에도 잘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 쏘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연음을 시켜서 어디서 쏘김수야! 이렇게. 굴속은 합성명사는 띄어쓰기 잘 나와요. 특히 굴속 같은 거. 굴속은 긴 소리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주의. 그 다음 예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어떻게 하는 거다? 외우는 거다. 죄송하지만 외워주세요. 몇 개 안 돼요. 자, 출발. 자, 된소리 대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밥. 원래는 뭔가요? 원래는 밥이 표준 발음이었으나 김밥도 맞죠. 그리고 긴 소리를 잊지 마요. 김밥. 김은 기니까 김이다. 긴 소리가 있습니다. 김밥, 김밥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더. 불법. 불법.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법, 불법. 김밥과 불법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해당되진 않지만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게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효과, 교과서. 요게 발음이 최근에 바뀌어서 기억해 주세요. 효과도 맞고 효과도 맞아요. 교과서도 맞고 교과서도 맞죠. 그지? 그래서 추가로 효과와 효과, 교과서와 교과서까지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절대 안 되는 거 예외. 불장난, 등기, 반창고. 얘네는 절대로 불장난, 등기, 반창고 안 됩니다. 표기랑 발음이 똑같다는 거. 된소리 대기는 없다는 거. 특히 얘를 반창고 잘하죠. 조심해요. 어떻게 해요? 창고에 갈까? 창고 이렇게 외우세요. 창고. 자, 이렇게 해서 28항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28항을 정리하면 표준발음법이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 6항과 7항 그 긴소리, 장단 그거 안 했죠? 6항, 7항 가보세요.
6항과 7항은 제가 표준 발음이라고 해서 그때 정리를 안 해드렸죠. 그지? 표시 안 돼 있죠. 그치? 그러면 이제 6항과 7항을 마무리를 합시다. 안 했죠? 칠판 지울 동안 6항과 7항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 나왔다 하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6항, 7항. 읽어봐요. 6항, 7항을 읽어보세요. 육항과 7항만 하면 끝나는 거 맞죠? 표준 발음법은요? 자, 여기 와봐요. 표준 발음에서 음운의 변동이 아니고 음의 길이에요. 음의 길이니까 이거는 암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음의 길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6항이 있고요. 7항이 있어요. 그럼 6항에서 말하는 건 뭐고, 6항에서 말하는 건 뭐고, 7항에서 말하는 건 뭘까? 6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긴 소리 발음 있죠. 이 긴 소리 발음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긴 소리를 발음해야 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긴 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긴 소리로 발음이 나려면 그 긴 소리는 첫 번째 음절에서만 가능해요. 첫 번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요, 첫 번째 음절 그리고 모음에서만 긴 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조심해요. 이름절, 모음에서만 긴 소리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원칙이 되겠네. 전제 조건. 자, 이 전제 조건을 6항이야. 이 전제 조건을 자, 이렇게 갈라봐요. 지키는 경우,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음절에서만 몸에 긴 소리가 난다. 적용과 예외. 적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분명히 저는 정리를 기출문제 위주로 한다고 했어. 그리고 예외는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적용하는 경우 첫 번째. 자, 외워야 돼요. 자, 말씨, 참말. 자, 사람이 하는 말 있죠. 말. 이거는 길게 발음해야 돼. 말씨. 첫 번째 음절의 모음에서만 길게 말씨. 하지만
이 음절이 넘어버렸으니까 긴 소리가 사라졌죠. 참말, 참말이가 말씨, 참말. 이렇게. 자, 눈, 첫눈. 이거 다 써놓고 할까? 밤, 밤나무, 쌍동밤, 쌍동밤. 그지? 많이, 수많이. 자, 보시면 봐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에요. 눈, 길게. 하지만 이 음절을 초과하면 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치? 그래서 쌍사자 탈춤한 다음에 비음화해서 첫눈. 밤은 먹을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하나하나 까야 되니까. 그래서 밤나무. 자, 표기 중요해요. 표기가 쌍둥이 아니고 사람은 쌍둥이잖아. 밤은 쌍둥입니다. 조심해요. 사람은 쌍둥이고 밤은 쌍둥이야. 그리고 이 음절이 넘어갔기 때문에 3음절에 등장했기 때문에 긴 소리가 없죠. 그지? 많다, 긴 소리가 있지만 이 음절이 넘어갔으니까 긴 소리가 없다 이거야. 그지? 근데 특이하게 요 수에 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면 많이, 얘를 발음하면 수많이, 수많이가 돼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많이, 많이, 수많이. 이때 많은 소리가 없고 이때 많은 긴 소리가 안 나지만 첫 번째 많은 긴 소리가 난다. 조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와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거 봐봐 여러분. 저는 당신을 영영 잊지 못할 것만 같아요. 우리 반반 사랑하자. 간간히 만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이렇게. 자, 똑같은 단어가 연속될지라도 적용하면 첫 번째 음절의 몸에서만 영영, 첫 번째 음절의 몸에서만 반반, 첫 번째 음절의 몸에서만 간간히, 그죠? 간간히. 첫 번째 음절의 몸에서만 시시비비, 이렇게 좀 과장해서 시시비비 좀 과장해서, 그지? 영영, 반반, 간간히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몸 축약이라는 게 있어. 그냥 보시면 알아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시면 압니다. 봐봐요. 되다가 되어로 활용을 했어. 그지? 자, 축약시켜 볼게. 어간을 그대로 둬. 얘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낼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돼지 할 때 돼가 돼요. 되어를 줄이면 돼지 할 때 돼가 되잖아? 자, 몸 축약이 여기서 생겼죠. 왜요? 왜? 여기서 몸 축약이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늘어난 만큼 길게 발음해요. 돼,
그지? 하나 더 해볼까? 주다. 주어. 주다가 주어로 활용을 했어.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돼? 주는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어를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줘. 줘.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죠. 몸 축약 맞지? 우어가 워 늘어난 만큼 길게 줘. 몸 축약이 생기면 길게, 물론 첫 번째 음절이어야겠죠? 그지? 물론 첫 번째 음절이어야만 해요. 그럼 예외도 있나요? 예외 있죠. 와보세요. 색깔 바꿔서 첩어, 준첩어. 이 뜻 아시죠? 첩어 뭐야?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 준첩어는 뭐예요? 유사한 발음이 반복되는 말. 첩어, 준첩어일 때 여러분 이 그림 잘 봐봐.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돼. 자, 그림 봐봐요. 원을 크게 그려. 원을 크게 그려. 이 원의 정체를 제가 알려줄게. 어근이야, 여러분. 어근 1이야. 어근 2야. 됐나요? 그럼 이 어근이 이음절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음절로 되어 있어. 각각의 어근은 이음절로 되어 있어요. 이음절, 이음절, 일음절, 이음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첩어나 준첩어 똑같은 말, 유사한 발음이 연속될 때, 자, 합성어 맞죠? 어근 1과 어근 2가 결합해 있으니까 합성어란 말이야. 그치? 이때 어근 1의 첫 번째 음절은 당연히 긴 소리를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지? 더 자세히 써줄까? 어근 1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긴 소리를 발음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어근 2의 첫 번째 음절은 얘는 3음절일까? 다시 1음절일까? 3음절일까? 다시 1음절일까? 다시 1음절이다. 알겠지? 그러면 얘도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을 어근 2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 이해됩니까? 어근 2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도 길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3음절이 아니고 1음절. 다시 1음절이니까. 자, 얘는 요 3개를 외워주세요. 몇 개만? 3개만. 더도 말고 3개만 해요. 제3, 제4. 반신, 반의, 선남, 선녀. 이렇게 해서 옆에 공식 보이시죠? 그치? 공식과 똑같이 제3, 제4, 반신, 반의, 선남, 선녀 이렇게 하신 후에 첫 번째 음절의 모음에 두 번째 어근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에 그지? 반신, 반의, 선남, 선녀 이렇게 긴 소리가 2번 들어가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 같아요. 특히 요놈 반의 같은 경우에는 반이도 되고 반이도 되죠. 그지? 이 음절 이상에서 의나 이로 발음할 수 있으니까 반이, 반이. 조심. 됐지요? 그 다음
여기 이게 사실상 요 녀석을 잘 까먹어요. 주의해요. 초조자에는 얘네는 어떤 속성을 지니는가 하면 용언의 활용형이에요. 용언의 활용형인데요. 세 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세 개를 외우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세 개가 뭔가 하면 지다, 지어로 활용을 해요. 찌다가 찌어로 활용을 해요. 저처럼 필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치다가 치어로 활용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때 축약이 생겨요. 축약이 생겨서 표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생겼지? 모음 축약이 생겼잖아. 첫 번째 음절이 모음 축약이 생겼지만 긴 소리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단모음이 돼버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죠? 이중 모음이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되니까 외워야 돼. 지다, 지어, 치어, 저처가 되면 그냥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해버린다. 용언의 활용형 이중 모음을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축약이 생겨도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니까 지찌치, 이제는 지쳤죠, 지쳤어, 지찌치 이렇게. 6항.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항으로 갑시다. 7항. 자, 6항 한번 읽어봐요, 다시. 육항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앞선 수업에서 기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고, 이 수업은 어차피 수업을 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이니까 반드시 이 2번 이상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7항 갑니다, 여러분. 칠항은 여기 잘 봐. 긴 소리 발음이 있잖아. 이 긴 소리 발음을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를 공부해요. 7항을 뭐 배워? 원래 긴 소리 발음을 짧은 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배운단 말이야. 근데 간단해, 여러분. 자, 공식을 만들어 보자. 이걸 도식으로 만들어 볼게. 간단해요. 그냥 글을 보면 어려워. 하지만 그림을 보면 쉽다고 제가 알려드릴게. 봐봐요. 자, 도식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원을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봐봐. 그리고 이 녀석의 정체가 뭔가 하면 좀 길어. 미안한데 좀 길어요. 얘 정체가. 긴 소리를 가진 어간이에요.
근데 어간이지만 접사가 없어. 오로지 어근으로만 된 어간이,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어간이 돼야 돼요. 그지? 우리 책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더 보충할게. 긴 소리를 가진 단음절 어간. 긴 소리를 가진 단음절 어간. 좀 성질이 복잡하지. 긴 소리, 단음절, 어간, 어근. 어간, 어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긴 소리 발음을 갖고 있겠지? 그럼 어떤 애들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나왔다 하면 밥다, 알다, 신다, 감다. 일단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둬요. 네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 알겠지? 자, 과정에서 밥다, 알다, 신다, 감다. 자, 스토리로 외울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신께 감사합시다. 자, 그 신은 굶지 않게 만드는 신. 굶지 않게 만드는 신 누군가요? 바발신이죠. 바발신님 감사해요. 알겠지? 기도는 천천히 하는 거야. 바발신 감사는 긴 소리 단음절 어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음. 바발신 감사. 긴 소리 단음절 어간 어근임. 됐죠? 자, 이제 앞으로 5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5분 후에는 이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올해 이해만 제대로 했으면 내년 4월까지 바로 갖고 가는 거야. 한 번 수업을 듣고 한 번에 가는 거야. 자, 원을 2개 그립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이러면 이해되시죠? 두 번째 경우는 전미사인데요. 피동, 사동, 전미사입니다. 피동, 사동, 전미사예요. 이희리기, 우구추 뭐 그런 거야. 자, 모모미와 피동, 사동, 전미사를 만나면 긴 소리가 짧은 소리가 됩니다. 모모미와 피동, 사동, 전미사를 만나면 긴 소리가 숑, 뿅 사라집니다. 알겠지? 긴 소리가 뿅 사라져요. 자, 그러면 예를 보자, 여러분. 여기. 가장 잘 나오는 게 밟다거든? 밟아. 여기 밟히다. 자, 표준 발음을 적어볼게, 여러분. 모모미를 만나면 밟아. 절대 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축약 생기죠. 밟히다. 절대 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신발을 신어. 신발을 신기다. 긴 소리는 사라지죠. 신어. 신발을 신기다. 그지? 자, 바발신 감사는 모모미와 피동, 사동, 전미사를 만나면 긴 소리가 뿅. 알겠지?
단음절 긴소리 어간은 모음어미와 피동사동 전미사를 만나면 뿅! 긴소리가 뿅! 됐죠? 이게 기본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벽을 뚫어. 예외가 있습니다. 저 혹시 그러면 외워야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립니다. 자, 여기다가 긴소리 단음절 어간, 긴소리 단음절 어간을 한번 써볼게요. 예외적인 애들을. 자, 멀다, 작다, 열다, 웃다. 외우기 힘들죠. 제가 외우기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꼬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꼬마가 물어요. 싸가지가 없어. 할아버지 나이 먹고 왜 썰매를 타요? 웃겨요. 할아버지 나이 그렇게 먹고 썰매 재밌나요? 싸가지가 없어. 이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기 멀리서 할아버지는 연륜이 있으니까 작고 엷은 미소를 날리시면서, 이건 지문이 되겠지. 멀리서 작고 엷은 웃음을 다소곳이 날리시면서 자 말합니다. 이 녀석아,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썰매를 끌어서 번다. 되셨죠? 멀리서 작고 엷은 웃음을 날리시면서 이놈아, 내가 돈이 없어서 썰매를 끌어서 벌고 있다. 이렇게. 왜 떨냐? 한번 얻어맞을 텨? 이렇게 해서요, 얘네가 긴 소리 단음절 어간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모음어미를 만나도 피동, 사동 전미사를 만나도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긴 소리 단음절 어간의 긴 소리가 유지됩니다. 됐나요? 멀리서 작고 엷은 웃음을 날리시면서 돈이 없어 썰매를 벌어서 끌다. 그치? 왜 떨냐? 얻어맞을 텨?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를 봐요. 시험에 없다가 잘 나와. 없다를 한번 해볼게. 돈이 없어. 없애다. 발음하면 가리비는 싸다 보이시죠? 그치? 자, 긴 소리를 잊지 마. 없어. 긴 소리 잊지 마세요. 없애다. 가리비는 싸다의 공식. 긴 소리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 또 딴 것도 한번 해볼까? 멀어. 걔네 집은 너무 멀어. 그지? 눈이 자꾸 감기다. 긴 소리는 살아있다고요. 멀어. 감기다. 표기랑 발음 똑같구만. 그지? 긴 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감기다. 되셨죠? 이걸 외우면 돼요. 멀다, 작다, 엷은 웃음을 날리면서 돈이 없어 썰매를 끌다, 벌다, 떨다, 얻다까지. 자, 마지막. 요건 따라 외우세요.
별개로. 얘네들이 복합화가 되잖아요. 복합화가 되면 글쎄 긴 소리가 사라져요. 알겠지? 하지만 지금 제시하는 복합화가 되는 순간 사라지니까 이 단어들을 외우세요. 이건 외우는 거야. 그지? 작은 아버지, 합성어, 밀물, 썰물, 쏜살같이 이 4개가 있거든요. 긴 소리는 없어요. 첫 번째 음절에 긴 소리는 없다는 거. 썰다, 작다 보이죠? 그지? 긴 소리 유지가 아니고 긴 소리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발음 적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작은 아버지, 긴 소리 없어요. 그지? 표기랑 발음이랑 똑같아. 쏜살같이, 긴 소리 없고요. 쏜살같이 구개음화 시켜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왔잖아. 그치? 이게 한 번의 동작으로 축 와야 돼. 머릿속에서. 한 번에 그냥 긴 소리 단음 들어간 바발신 감사해서 한 번에 멀다 작다 열다 돈이 없어서 썰매를 끌다. 그치? 이까지 쑥 와줘야 된다. 마지막은 작은 아버지 밀물 썰물 쏜살같이까지 연결되면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 단어를 돌려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학생들이 쉽게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거죠. 자, 고생했고 여러분 오전 시간 1시간 남았죠? 자, 15분 쉬었다가 또 시작해요.